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전에 각자 일들이 바빠갖고 오전 내내 흔한 일 땡땡이 까다가지고 거의 6시 다 될 무렵 돼갖고 얼굴 마주 봤습니다. 네, 바빴습니다. 바빴습니다. 오늘 바빴는데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도 바빠요. 네. 국민의힘도 바쁘고 오늘 보니까 이번에 6월 6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지금 황우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황우여 전대 준비위원장과 또 선대위원인 천하람 변호사입니다. 네. 86년생이니까 이준석 씨보다 한 살 아래예요. 멱살잡이 가기 일보 직전까지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대단한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을 갖다가 이준석 돌풍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돌풍 과연 희망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그 이준석 뭐라 그래야 되나? 이준석 후보? 이준석 아주 후보? 등록했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30%쯤 뭐 나오는 조사들이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거죠? 1등에 어제부터 나오기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뭐 좀 돌풍이라 그러기에는 뭐 그렇게 하여튼 저 두각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할 때 뭐 오세훈 30, 나경원 30, 그 다음에 조은희 청장 신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네네. 뭐 10% 나오는 뭐 그런 구도가 됐는데 이거를 보면은 그 이준석이 30 나오는 거는 뭐 30은 혹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뒤에 당의 뭐 원내대표들을 지낸 두 사람 나경원, 주호영 두 후보를 합쳐가지고 뭐 30점이 되니까 30이 안 돼요.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이준석 30 뭐 선두주자가 뭐 30 나오는 거는 오세훈 나경원 뭐 그때 30 이상이 나왔었는데 이게 저는 그 어떤 이 당의 희망이냐 절망이냐. 네. 저는 뭐 이준석이 1등 하고 있는 게 절망스럽다는 게 아니고. 네. 이 이준석 30%의 한국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절망과 냉소가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오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제가 이게 간단하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문재인 싫다. 너무 못한다. 국민의힘 싫다. 그런데 정권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 니들이 변화해라. 변화하고 확 바꾸고. 그런데 이준석 너가 한다며 너가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너 한번 확 바꿔봐라. 라는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종의 그런 바람들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면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민심이라는 게 그 순간순간 민심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먼 역사, 긴 역사를 보았을 때 항상 정의가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멀리 볼 거 있나요? 2016년 광화문을 뒤엎었던 이른바 촛불 시위. 네. 뭐 저도 보면 거기에 그때 보면 저 종편에 나가면서 보면 그런 분위기 저도 휩싸였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지나놓고 보니까 뭔가 잘못된 그런 어떻게 보면 촛불 갖다가 난동이라는 표현을 누가 쓰더군요. 네. 촛불 난동을 갖다 뒤에서 부추기고 부채질하는데 보면은 사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던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어젠가에 우리 보면 유승민 이제 의원 유승민 이게 뭐 당권 거의 장악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리고 뭐 아까 뭐 천하람 죄송합니다. 네. 그 친구도 뭐 유승민 키즈라면서. 유승민 대구 출신이고요. 86년생이고 그다음에 유승민 키즈고 그다음에 일단 외형상은 보면 김세연과 정병국이 영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유승민 계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 보면 지금 어쨌든 당권을 자기 어떻게 보면 젊은 피들을 앞장 세워서 당권을 장악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대선 구도를 짜려는 유승민 마치 마오쩌둥 같은 음험한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혹시 천하람이라든가 지금 이준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이른바 조반유리라는 저항과 반항에 다 이유가 있다.
라고 하면서 천하대란을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문혁대 보지 않았어요? 문혁대 그 당시 중국 인민들 대다수 하여튼 뭐 그 뒤에 광포에 휘말립니다. 뒤에 있는 유승민, 네. 그 다음에 뭐 저기 누굽니까, 저 김무성 뭐 이런 사람들이 뒤에 그들이 얼핏 비친다는 거는 뭐 네. 알겠지만, 첫째 저는 여기서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자, 그런 그림자가 얼핏 빛이 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좋아, 바꿔봐라. 100% 바꿔봐라는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 자기들끼리 개파 싸움 아니야, 그러면. 네. 하여튼 이번에 탈당을 30% 이준석이 나왔다라는 건 네. 우리 국민 전반에 네. 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한판 엎어버려라. 네. 그냥 확 뒤집어버려라. 그 조반주의네. 반만 뒤집어 엎어라. 조반주의 아니에요. 뒤집어 엎어라. 또 이게 나경원, 주호영 이 두 사람에 대한 지지가 이렇게 얕은 거는 네. 또 이 국민의힘에 대한 절망이 또 거기도 깔려 있다. 네. 무슨 절망이냐? 이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시보다 긴 당입니다. 껄핏하면 당이 위기에 처하면은 자강을 해서 내 발로 일어서겠다기보다는 외부 사람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뭐 1년씩 지난 김종인 비대위도 1년 했죠. 그러니까 비대위 전문 정당이죠. 그러니까 중환자실 입원 전문 정당인 거죠. 뭐 김병준 씨도 김병준도 뭐 1년 비대위원장했고 그 당시 그리고 김병진 목사가 했고 임명진도 했고, 그리고 무슨 선거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또 외부 사람들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치 혐오. 다 썩어버렸어. 정치 오래 한 놈들은 정치 선수가 쌓일수록 부패한 놈들이고 무능한 놈들이야. 네. 확 깔아버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머리 조아리고 좀 한번 좀 잘해줘 보세요. 목을 잘라주세요. 우리 목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당이 도대체 니들은 뭐 하는 당이냐? 해산하면 안 될까? 아니 왜 난 당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해산해버려. 그러니까 영선이 당대표라는 게 영선. 빵선이. 근데 나 또 하나 이번에 아까 빵순이 아니고 빵선이? 황우여하고 네. 천하람하고 둘 다 법조인 아닙니까? 네. 그 왜 대판 싸웠냐니까 결국 이번에 보면 이제 28일 그러니까 28일 금요일 날 컷오프에서 8명 중에 5명을 한다. 근데 그때는 이제 당심 50, 민심 50이에요. 그러니까 당원 선거인단의 여론조사 50%.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 대한 50% 하되 이게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비율이 높으니까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물어봐서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무당파들의 답만 꺼내쓰게 돼 있어요. 이 양보한 거죠. 예. 젊은 층들이 그런데 컷오프 진출할 수 있도록 7대 3을 5대 5로 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많이 더 지금 한 거죠. 근데 본선 가면은 본 경선에서는 여전히 당원 당규대로 당심 70, 민심 30인데 민심 30의 여론조사에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른바 이준석, 천하람, 뭐 김웅 이런 류의 확 뒤집어 파들, 이 조반 유리파들이 지금 무슨 소리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이 당의 당수를 뽑는 걸 맡긴다면 이 당이 못하러 필요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여튼 그런 문제 지적도 되지만은 민주당도 당원 90, 여론조사 10이고 정의당의 경우에는 100% 이제 권리당원들이 이제 투표하도록 이건 당 대표를 뽑는 것인데.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대한 절망과 냉소라는 게, 그냥 빵선이에요, 빵선. 뭐 아무나 해도, 뭐 맨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1년씩 누워있다가 가끔 나와서 뭐 피키 좀 돌아오면은 지들끼리 뭐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정당에, 뭐 무슨 다선, 오선, 사선 한 사람 뭔 필요 있어. 그냥 빵선에 해가지고 그냥 막 밀어버려 그러는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여기 슬쩍 올라탔더라고요. 탔어. 응? 탔어. 어디? 올라탔어. 올라타갖고 뭐 유쾌한 발라 그게 뭔 말이요? 그 오세훈 시장 참 저는 이거 하는 거 보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인데 지난 10년 동안 2011년에 그 좀 무슨 뭐 무상급식 안 한다고 무릎 꿇고 울면서 뭐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그때 은퇴해가지고 겨우 서울시장 턱걸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양반이 이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거기에 또 수위로 올라타가지고 유쾌한 반란을 뭐 지지한다 그러는데 유쾌한 반란은 김덕연 전 경제부총리가 아주대 총장 하면서 누구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아, 이번에 저 보면 김종인 씨가 밀고 있는 김동연. 네, 그 경제부총리가 아주대 총장하면서 유쾌한 반란을 네.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거죠. 네네. 아이들이 너무 입시란다. 뭐죠? 취업 공부만 하고 이 기도 죽고 이 나라를 위한 뭐 생각도 없고 해서 자유학기제를 해가지고 네. 뭐 해외도 네가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네. 그것도 학점 인정해 줄 테니까 중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하는데 그거는 그 김동연 씨가 저기 무슨 뭐 저 아주대 들어온 신입생을 뭐 총장시키고 학생초장 시키고 교무처장 시킨 게 아니고 자기의 그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모금도 하고 그 돈으로 그 학생들을 좀 길을 살리는 거였던 게 유쾌한 반란인데 어디 지적 소유권도 없이 뚝 따가지고 이게 이 좌파들이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언어의 마력을 네. 이용하는 거죠. 바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국악들을 청산해야 되겠다. 사람 사는 세상, 유쾌한 반란. 유쾌한 반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김동연 씨가 차분하게. 그 후임으로 이제 박형주 총장이 또 그 유쾌한 반란을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서울대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미국 수학 박사하고 온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쾌한 반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세훈 씨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유쾌한 반란 하려면은 총장도 보면 무슨 뭐 박사, 무슨 뭐 저기 경제 관료, 뭐 국무조정실장 한 사람이 총장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대학교 한 2, 3학년. 그렇죠. 그리고 뭐 검사도 네. 뭐 1, 2년 한 사람이 네. 뭐 검찰총장 하고 조선일보에서도 신입 기자 2년 하면 그 편집국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 이런 건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이준석 씨가 30살 넘어 이준석 씨가 그 나이로 하면 삼성전자의 이제 대리쯤 되는 급인데 그 삼성전자 대리 정도 할 경험을 가지고 해도 될 만큼 당무라는 거는 그냥 아무나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나 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북한의 공산당 같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정당도 네. 북한의 공산당 이른바 노동당만큼 복잡한 정당이 어디 있어요? 네. 이 세상에 그러나 조직 지도부가 시스템으로 돌리니까 1982년생 원래 실제 나이는 84년생으로 알려져 있는 김정은이 11년째 잘하고 있잖아. 그럼 이준석인데 못하겠어. 이준석이 그래도 저 보니까 하버드 나왔다는데 하버드 상바드도 아니 저는 뭐 나이는 뭐 논할 게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가 뭐 무슨 나이가 뭐 많아서 제가 그 얘기예요. 20살 넘으면 다 나라를 있어요. 위해서 천하를 위해서 큰일 날 수 있는 안 거고. 있어요. 아니 뭐 멀리 볼 거 있습니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 친구인 백선엽 장군이 육군 대장 참모총장 하던 나이가 만 32세입니다. 또 JP가 5.16 쿠데타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를 확 뒤집어 엎었던 게 딱 몇 살이냐 하니까 35살입니다. 못할 바는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준석 하면 되겠네. 그러나 과연 이준석 그러면 하면 되겠네. 결론 났네. 결론 났네. 그러니까 30%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여기에 뭐 황 대표가 이제 좀 뭐 신입구를 조사해주면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만드는 만큼 이 정치의 영역도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당 통합하던 1997년 김대중 대통령 그 선거할 때 한번 등장인물들 보십시오. 뭐 김대중은 뭐 한국에만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이고 사형 선고 받고 했던 사람이고 JP 총리를 2번이나 총리했던 사람이고 박대중 씨 포스코를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경력을 쌓아서 정치 영역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정치에 들어와 있는 뭐 초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삼성전자 과장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라는 게 권위적인 재화들을 희소한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굉장히 어렵고 미묘한 일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를 바라보면서 그까이 그 정치 뭐 그냥 뭐 표정 막아가지고 하는 거 뭐 아무나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저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건 이미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미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에 YS 시절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몇류라고 그때 얘기해서 그 혼쭐이 났습니까? 삼류사류예요. 삼류사류죠. 삼류사류고 특히 보면 모르겠어요. 보면 그나마도 DJ YS 그래도 한때 그래도 야당의 거목들이 대통령이 되고 하던 그 시절까지만 해도 또 나름대로 뭐 의원들이 조금 그래도 뭐랄까 국회의원들도 뭐 권위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권위가
완전 요즘 흔한 얘기 똥값이 된 게 언제인 줄 아시죠? 언제입니까? 1차 똥값이 된 것은 지방자치하고 지방자치대 되면서 실제 권한 시장 구석이 다 가지고 있는 갖고 거고. 있으면서 국회의원들의 힘이 빠지기 시작한 다음에 둘째는 이게 또 오세훈이 안 나올 수가 없네. 2003년이죠. 2003년에 당시 오세훈 씨가 전형적인 폼생폼사입니다.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뭐 정치개혁한답시고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 개정해서 그걸 갖다 우리 오세훈 선거법, 오세훈 정치자금법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치에 이를 갖다가 완전히 틀어 주어놔갖고 정치에 흔한 일 자금 유통이 안 돼. 그렇죠. 정상적 자금 유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치라는 이런 용역을 사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정당한 형태로 어떠한 형태로 국가 보조금이 되었던 아니면 후원금이 되었던 적당히 매겨가면서 두둑에 패가면서 길러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완전히 비실비실 돼갖고 완전히 정치권, 국회의원이 흔한이 똥값이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이게 정말 오세훈이 근데 그자가 또 반란을 갖다 또 유쾌한 반란이 뭐 얘기한 유쾌한 반란이 될지 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가 불쾌한 혐오가 될지 불쾌한 놀이 난장이 될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